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인싸. 오늘은 야당 차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수도권 3선 의원 유희동 의원이 2주 만에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시죠. 항상 감초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경진 평론가 김수민입니다. 경진 평론가. 중진이 아니고 경진. 네, 가벼운 네, 경자를.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죄송한데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다음부터 저 소개해 주실 때 네. 수도권 유일의 삼선 표현을 좀 뺄까요? 빼주시면 제가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굳이 넣었는데 그렇게 예. 또 굳이 빼라고 하면 저희가 빼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주마다 뵀는데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통합당은 오늘부로 21대 국회에 이제 복귀를 한 거죠, 의원님? 오늘 그 내부적으로는 상임위를 저희가 자체 배정을 원내 지도부에서 했고요. 네네. 이제 각 그 상임위별로 간사들 간의 의사 일정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네. 그 합의에 따라서 아마 소속 상임위의 사정에 따라서 네. 개최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그 상임위 위원 그 배당이 됐고 네. 그 간사까지 정해진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될 예. 거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어디 상임위로 가셨습니까? 저는 정무위로 정무위. 예. 아,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무위? 모든 예전에 국회 간사도 네. 하셨죠. 모든 정부에서. 국회 상임위가 네. 다 어렵죠. 네, 근데 네. 저는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소속된 상임위가 정무위였고 여태까지 계속 정무위만 맡아서 계속 정무위만 하셨던가요? 네, 네, 아, 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뭐 특별히 제가 정무 분야의 뭐 전문성이 두드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계속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배정을 하게 돼서 그 인기 상임위고 뭐 국토위나 이런 데 등등. 네, 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교육위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위를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네. 많지는 않아가지고. 미국형 국회의원이 아닌가. 아, 미국에는 한 국회의원이 네. 한 상임위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완전히 전문성을 전문성을 키우는 게 쌓죠. 네. 관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통합당 국회 복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일찍 들어왔다. 아쉬운 혹은, 것이 네.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추경 예산 심사를 하는데 상임위별로 평균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이 안 걸렸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표 한 표 나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는데 반대표 한 표가 뭐예요? 이거는 저는 의회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고 네. 그 통합당의 김상훈 의원이 예산 자료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데 공부해놓고 안 들어온 거예요. 예, 통합당이 저는 추경 예산 심사에는 들어왔었어야 한다. 네. 예, 제가 예전에 지방의회 활동할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지방의회 원구성 싸움은 국회보다 사실 알고 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나요. 어. 그때도 이제 편 갈라가지고 이제 뭐 의원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가 추경 예산 결산 심사하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때는 바로 아무 말 들어오고. 없이. 아. 네, 그런 자세를 네. 보여야 됐었지 않았나 통합당이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그때 계셨던 의회가 어디였죠? 구미시의회였습니다. 구미시의회. 네. 거기서도 그렇게 엄청 물론 싸움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저희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하는 게 옳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불참도 역시 항의의 표시고 저희들의 의사 표현이고 네. 저희가 그 참석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무소불위의 180석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전행적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여전히 그래도 좀 아쉽긴 합니다. 추경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네. 네.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아까 그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3선 중진인 김도읍 의원을 간사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당내 중진 보통 이제 3선, 4선 그 중진 의원들은 다 상임위원장 보통 한번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간사로 배치를 한 거죠. 이게 여당에 상당히 좀 압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상임위도 계속 이런 작전을 좀 펼치는 겁니까? 예, 지금 네. 제가
이 방송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배정표를 받았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그거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네. 3선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원내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초선 의원들이 원내 부대표단에 소속이 되는데 그 의원님들 중심으로 운영위를 짰었는데 이번에는 3선 의원님들 소위 말해서 네. 화력이 좋다고 네네. 표현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수 눈에 띄고요. 운영위의 전면 배치. 네, 네.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이 운영위에 간사로 배치되는 경우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있지만 그것도 역시 원내 전략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운영위 말씀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뭐 법사위도 당연하지만 운영위의 이 화력 좋은 분들을 특히 전면 배치한 이유는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글쎄 뭐 제가 그 원내 지도부의 생각을 전혀 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석을 좀 해주시면. 해석을 한다면 네. 보통 집권 4년 차가 되면 그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는 그 네네. 권력 약화 현상들이 좀 생기고요. 그에 따른 또 권력형 비리와 같은 것들이 예전의 경우에 보면 꾸준히 있어 왔고 네. 또 그 정책들이 4년간 이렇게 실패되었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불만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허점, 약점들을 이게 집중적으로 네.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글쎄요, 뭐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차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좀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것은 이제 뭐 통합당에게 얼마 남지 않은 카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은 그 통합당 내에 금융비리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 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 등을 다루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 정식 명칭이 네.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라고 당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네. 비대위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인데요.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던 라임 문제 아직도 네네.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최근 논란이 시작된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관련돼서 연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 규모가 계속 굉장히 커지고 크죠. 있어서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예정인데 네, 네. 이번 주 중에 그 특위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정식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들을 듣고 네.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들어보는 그런 토론회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혹은 뭐 금융 당국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이 특히 옵티머스 네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 펀드를 운영할 당시부터 이것을 고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기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온 펀드로 저희는 지금 일련의 이 과정들을 네, 보면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기관에서 네.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 라임 펀드의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사한 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좀 반드시 단단하게 묶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당내에서 이 투기를 꾸리고 다음 주부터 피해자분들 만나서 뭔가 네네. 대책을 이미 피해자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례 수집들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요? 이것들을 네.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혹은 뭐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 간에 넓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 물어야 되느냐는 원내 지도부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네. 지금 뭐 어떤 대책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이 뭐 몇 번, 20번이냐, 21번이냐, 22번이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네. 수십 회에 걸치는 대책이 강력한 대책들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찬양가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뭐 불과 한 해 남짓 지나서 네. 지금 현 법무부 장관과 아주 깊은 갈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 장관의 지도력에 네. 대한 것도 저희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것이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원내 지도부가 조만간에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김현미 장관 네. 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지휘에 대해서 특히 수사 지휘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네.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껴서 써야 한다, 절제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카드도 함부로 꺼낼 카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사실 나서더라도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통과는 과반이 되어야 통과할 수 있는데 통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함부로 꺼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지 않을 일을 못할 네. 일을 쉽게 얘기한다. 라는 인상만 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런 얘기가 좀 너무 조기에 나오는 것은 통합당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양쪽 다 해당이 됩니까? 추미애 장관, 김현미 장관도요? 김현미 장관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김현미 장관은 하더라도 해임 건의안 정도겠죠. 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니까. 근데 어쨌든 아껴서 써야 될 카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보죠. 오늘 유희동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야당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2명에게 대권 도전 타진을 했다. 이 발언을 전후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홍정욱 전 의원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 2명 타진설. 네. 그 지난 그 사회자님께서 네. 안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여의도 인싸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당내 인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구분이 이 되는군요. 두 분에 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지금이라도 이분들하고 SNS 친구 맺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굳이 합니다. 뭐 특정 어떤 인물이 아니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뭐 당 외에 있는 분들 타진하고 이런 게 당내에 계신 분들한테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예를 들면 당내에 계시는 후보군들은 이번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존심 문제일 텐데 네. 그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분들과 선의 경쟁을 하기 위한 유능한 분들을 모시겠다라는 취지로 네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매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당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옴으로써 더 활기를 띈다는 네네.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확장을 하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인싸 코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회 인싸 미래통합당 유희동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단연 눈에 띄는 분은 박지원 전 의원 같아요. 네.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하기 참 어려운 카드였죠. 예, 저는 뭐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남북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다자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박지원 전 의원님의 기용은 다분히 남북 간의 관계에 집중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좀 아쉽게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대하는 그 대북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의를 가지고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 그 네. 부부장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 망언이라든지 네네. 또 남북 연락 사무소의 폭파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의원의 임명은 다분히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분의 기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보다는 다분히 좀 북한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차갑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으면 네. 오히려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큰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남북 문제에만 국한된 그런 인사이자 또 한마디 또 다른 측면은 너무 저자세다 한마디로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저자세라기보다는 네. 이 문제를 조금 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 뻔히 읽을 수 있는 카드 아닌가. 북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네네. 조금 더 기존의 태도와는 상반된 인사를 기용했다면 훨씬 더 전략적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 저는 한반도 문제를 네. 남북 간 양자 관계로 좁혀서 보면 안 된다는 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남북으로 이걸 좁혀 놓으면 오히려 그게 촉진이 안 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뭐 제가 오히려 더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근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뭐 그런 인사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 네.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고 김대중 정부의 기조 중에는 긴밀한 한미 관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김대중 정부야말로 한미 관계를 잘 다져놓고 심지어 한일 관계까지 잘 다져놓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켰던 정부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이쪽에도 여러 다리들이 있고 네. 이분은 친미, 지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통일부보다는 국정원 쪽으로 발탁을 했을 거라고 보고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대신에 이제 인재풀이 아직 좀 협소해 보인다. 네. 예, 그런 북미 관계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북한을 아는 전문가 풀이 굉장히 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막상 또 인사를 하려면 좁은 느낌도 확실하게 들고.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카드는 어떻습니까? 글쎄 뭐 하마평에는 자주 올랐었죠. 오르셨던 분이라서 네. 어느 뭐, 정도 예상은 예상은 했지만 하셨어요? 네.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 뭐 뭔가 이렇게 탐탁치 않은 표정이신데요, 여전히. 뭐 표정 외에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뭐 동료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라서요. 아니, 그 말로 표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 말로 이제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로 뭐 방송이 되고 있다니까 네. 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든다. 뭐. 네. 김수희 평론가는 어때요? 표정 관리 잘해주시고요. 네. 네. 뭐 질문이 뭐였죠? 이인영 네. 통일부 장관 카드.
근데 저는 어차피 통일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애초부터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서도 네. 국정원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그때 CIA 있었고 이렇게 네네. 정보 라인에서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국정원 쪽으로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좀 나쁘게 본다면 네. 이인영 원내대표 가는 것도 이제 경력 관리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안 걸린다는 이유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제재가 더 완고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지 않으면 통일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비건이 한국에 오는 이유도 그 완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던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 주 국회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관전 포인트 이번 주 뭘 주목하면 될까요? 글쎄 여야 간에 다시 대화의 그 문이 열릴 것인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국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네네. 그것을 좀 이번 주에.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수민 네. 평론가. 저는 유이동 사과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네네. 전에 하려다가 이제 좀 순서를 건너뛰었는데요. 네네. 금융비리 특위가 통합당에서 출범을 하잖아요. 네네. 전 특위 출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유 의원께서 위원장이 되신 것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모펀드 규제가 2015년 통합당 정부 때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번 사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규제를 라는, 좀 그런 한도를 마음입니다. 이거 풀어놨다라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기습 뭔가 공격입니다. 아십니까? 다다음 주에 다다음 와서 주에 예, 네, 복수를 말씀을 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유이동 의원이었고요. 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